예, 오늘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이고 무슨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는 적어도 작년에 진행되었던 합당 협상에서의 국민의당의 태도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이겁니다. 오 인사가 2월 초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어떠하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당대표인 저에게 해와서 저는 합당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에도 일관되게 답했지만은 후보가 정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합당에 관해서는 당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합당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당 추진에 대해서 찬성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할 것이면 해야 하고 당명을 바꾸는 것 외에는 최대한 국민의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열려있다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비롯해 앞으로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 때마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수정당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의 의사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우선은 공식적인 경로인 국민의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태규 의원의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을 배려하기 위해 배석자 없이 여의도 모처에서 단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미 몇 차례나 선거 과정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출마를 혹시 포기하게 된다면은 지방선거 등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작년에 합당 협상이 실질적으로 결렬된 뒤에도 당대표 취임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비워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양당이 합당하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기존에 기획했던 배려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이태규 의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측의 인사들이 공정하게 합당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강특위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여느 당의 합당 절차처럼 국민의당 출신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후보의 의중을 참칭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후보는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을 여러 가지로 넘겨짚어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대화에서 철저하게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지난 9월 합당 협상의 안을 다시 유지하면서 만약 모 인사가 저에게 접촉해서 알려왔던 것처럼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 제가 기획하고 시행하던 열정열차의 2일차 종착지인 여수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그런 계획을 원한다면은 후보에게만 그 기획을 공개하고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정치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그 정치를 같이 하는 분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 차원에서 꾸준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제 언론인들과 국민들은 아셨을 겁니다. 누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배려하고 우대하려고 했는지는 백일하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당 측에서 어떤 의도로 이걸 공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언론인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